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웃고만 있을 수가 없네. 그니까요. 저희가 지금 갈 길도 멀고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제가 해지 통보를 했어요. 보통 대부분 돌려드린다고 하죠. 다 약속을 했는데 당일날 안 주겠다는 이 집주인이 생겨요. 잠깐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난 지금 오늘 먹을 다른 데도 지금 가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 치렀지. 근데 내가 여기서 오늘 도매에서 못 주면 어떻게 돼요? 나 계약금 몰취당하죠. 그쵸. 망하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이제 장치를 해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집주인한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계약을 하세요. 이때 그러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확답이라는 게 뭐냐? 네. 거창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이것도 역시 문서화하는 겁니다.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서화를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이런 걸 잘 안 해주죠. 안 해줄 것 같아. 귀찮아지. 그러니까 통화 녹음이 됐든 문자 메시지가 됐든 네. 카카오톡 메시지가 됐든 네. 반드시 이 내용을 받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씁니다. 이게 증거가 돼요? 아 그럼요. 다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건데 네. 집주인한테 내가 여기서 삼성동에 사는데 네. 제가 잠실로 이사 갔다고 쳐요. 네. 나 잠실에서 아파트에 계약금 얼마 치렀다까지를 집주인한테 미리 말을 해놓으세요. 현 집주인한테? 왜냐 이게 무슨 소리냐? 네. 내가 새로 구한 전셋집에 계약금을 치른 후에 집주인이 보증을 안 주면 저 계약금 날릴 수 있죠. 그쵸. 몰취당하죠. 네. 그래서 집주인 당신한테 내 손해를 물려야 되는데 집주인이 이제 그때 배짱 넘쳐. 아니 나 당신이 그 돈에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알 수 없는 손해 아니냐. 이래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나 몰라라 할 수 네, 있으니까. 만약에 그래서 계약 사고가 나면 네. 당신이 알 수 있었던 손해가 돼버리겠죠. 아. 소송에서 좀 유리해져요. 물론 이걸 전액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네. 그나마 소송에서 좀 유리해지려면 네가 보증금을 안 내서 내가 이 계약금을 잃은 손해가 생겼는데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얘기해 그냥 주세요. 넘어가면 안 되겠다. 자 그런데 네. 아까 여월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여기 살아주세요. 내가 월세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내가 반드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아예 옮겨야 된다던가. 직장을 변했다거나 네. 내가 결혼해서 새로 신혼집 그쵸, 들어간다. 그쵸. 그러면 맞아. 반드시 이사를 해야 돼. 그런데 집주인이 안 주는 거야. 배 째는구나. 그냥. 네. 그러면은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 내가 만약 이사를 가서 그쪽에 전입신고하잖아요. 네. 이전 집에 있는 확정일자 날아가요. 이 확정일자는 내가 거기에 계속 인도하고 주민등록니까 내가 거기 계속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런데 나도 이쪽에 보증금을 줬으니까 이 보증금 보호 받으려면 이쪽에 전입신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쪽에 맞아. 전입신고를 하면 어떡해? 이쪽은 날아가니까 난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만약 임대차 끝났는데 안 줘요. 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쪽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은 아마 2, 3주 정도 걸릴 거예요. 아. 그러면은 등기부에 임차권이 딱 등기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네. 나는 이 등기부에 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네. 나는 이제 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어서 이 실비 들어가겠죠. 이 등기명령 신청하면 그쵸. 그 실비도 다 나중에 임대인한테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이 세입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에요. 여기 못 받아도 다른 데 이사 갈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네. 보통은 못 받을 못 때까지 받으면 못 가서. 계속 거기 살아야 돼. 저희 이쪽 계약금 날리고 계속 소송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네. 정말 난감한 경우입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와서 계약 해지 통보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된다. 잠수? 연락이 안 돼 갑자기. 공포 그 자체. 어떻게 소름 끼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야. 사람이 무섭다. 이게 무슨 연락이 안 돼. 나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의사표시는 집주인에게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세입자는 분명히 내가 의사표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도달을 안 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전세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정세 법정 갱신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법정 갱신되면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서 소송 중에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 보냈는데 안 받고 그냥 뽀글뽀글 잠수탄 거다. 이게 다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내용 중요하네. 증명은 꼭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네네.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 사실 그럼 이제 소송밖에 안 남은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요거 길게 보셔야 됩니다. 1년 안에 안 끝날 거예요. 보통 500만 원짜리 소송도 1년 걸리죠. 맞아. 보통은 집주인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은 네. 그 기간 동안 이 집에 사셔야 돼요. 진짜 내가 다른 데 갈 곳이 없다. 이 돈을 빼서 나가야 되는데. 발 뻗고 못 잘 것 같은데. 그렇죠. 참고로 민법상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랑 네. 내가 이 집을 인도를 해줄 의무랑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가지고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동안 내가 이 집에 살아도 내가 부당일을 하거나 불법이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필수입니다. 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도 되고요 소정 넣으면서 같이 해도 되고요 소송 진행 이후에 하셔도 돼요. 사실 언제 하든 상관이 네. 없는데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면은 이걸 굳이 뭐 늦출 이유 없죠.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집주인이 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얻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맞네, 분별시켜놔야 맞네. 돼요. 아, 이거 먼저 해야 되네. 네, 그리고 이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네. 가압류가 주면 진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 세입자가 가압류를 했다고 치죠. 그 집에 누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쵸. 너무 위험한 집이에요. 그쵸. 그러면 집주인은 새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엄청난 압박이에요. 새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 빼야 돈을 주죠. 아, 가압류 되었으니까 누가 안 들어오죠. 그쵸. 집주인이 미치는 거예요. 게다가 가압류 걸려있죠.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아예 다 꽁꽁 묶어버리는 아예 그냥 거구나. 동결시키는 거예요. 네가 재산 파는 것도 안 돼요. 가압류 걸렸으니까 팔지도 못해요. 그쵸, 이도저도 네가 뭐 못하죠. 사채를 쓰든 뭐든 상관없어요. 돈 나눠라. 그때는 이제 이 임대인이 이럽니다. 가압류부터 풀어주면은 이거 내가 해주겠다. 안 되지. 그러죠. 그치. 지금껏 이렇게 왔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가압류 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해방공탁이라고 해가지고 액수를 전체를 법원에 맡겨야 돼요. 그건 또 안 하겠지. 그 돈 있으면 임대 주지. 그치, 그쵸. 그러니까 이 가압류는 그래서 엄청난 압박이 돼요. 아, 이거 제일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소송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승소 판결이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 승소 판결은 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돈을 피고 재산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문서에 불과하고요. 승소했다고 법원이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승소 판결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 이것을 법률용어로 강제 집행이라고 하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세입자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집에 압류를 걸어서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근데 깡통이면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근데 잡아요. 없으면. 없으면 찾아야죠. 이래서 이제 근저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고구마 한 1000개 먹은 기분이다 지금. 요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건이기도 해요. 제가 데이트를 해드렸는데 결국 네. 이분 돈 못 받았어요. 깡통 전세일 때 이런 문제 많이 생겨요. 뭐냐면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아서는 보증금을 못 주거나 좀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거를 자기 부인이나 친척, 친구한테 매각해버립니다. 와. 근데 그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네. 결국 이 사람도 돈 없고 집주인도 돈 없으면 네. 돈 못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재산을 돌려놓을 수 있는 소송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빚이 있는 상태에서 내 재산을 매각해버려서 흐트러 버리면은 네. 채권자 돈 못 받죠. 그쵸. 그 채권자가 이 매각한 행위를 취소시켜서 이걸 돌려놓는 다시? 거예요. 오. 돌려놓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네. 소송하시면서 이 소송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변호사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어떡하지? 어느덧 또 어떡하지? 달려왔는데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영상은 또 그 어떤 게 다음은 준비되어 있죠? 이제 최근에 정부 네. 정책이 나오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